요번에 그 판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네.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검찰에서는 중앙지검이겠죠. 네. 중앙지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근거가 되는 증거를 판사한테 제시를 했을 것이고 네. 그 판사가 갖고 있는 본 증거가 녹취록 하나만은 아닐 수도 그럼요.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자면 들이라는 표현까지 증거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뭐 있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찰은 당연하게 자기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재밌는 것은 피고인에 해당되는 그 이동재 씨가 피의자. 네. 피의자인 이동재 씨가 도리어 그 녹취록의 내용을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나선 네. 아주 신기한 그때 꼴이에요. 또 얘기를 하는 게 이동재의 변호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동재 변호인이 주진우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네. 그 주진우 검사가 우리 한 일이 집안인가 보다. 그 기자 주진우가 아니고 동부지검에 있으면서 과거에 이것도 잊어버리셨을 텐데 환경부 장관께서 환경부 그 산하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기소해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었던 우리 신미숙 비서관이 지금 재판이 되고 있고 그때 김은경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 사건의 주인 검사가 주진우거든요. 그 주진우가 나가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진우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던 검사죠. 박근혜 시절에. 네. 그리고 그 저 앞에 또 있었던 게 한동훈도 이제 거기 파견 나가 있었고 청와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동재 변호인이 내는 입장문이나 해명 자료 같은 걸 보면 이동재를 해명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한동훈을 해명해 주는. 글쎄 그렇지 않아도 그거 내고 있어요. 이상하던데 그거 이해상충 아니에요? 이동재 변호인이 네. 이거 소위 말해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한동훈이랑 가까운 사람이 네. 이동재 씨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네. 막상 하는 말은 한동훈이랑 상관없다는 말에다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서 뭔가 잘못된 둘이 거 아닌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제가 이 사람을 변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호인이 되고 이쪽도 변호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양쪽 다 이게 소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변호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접견하거나 이럴 때는 못하게 하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어찌 보면 그걸 또 이쪽은 역용하는 면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동재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가 없음 또는 죄가 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맡은 변호인이 막상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변호를 하는다면 거꾸로 자기만 혼자서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놔둘까? 초반에 보면은 이동재 기자 스스로 취한 스탠스를 보면 계속 이동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은 상관이 없다. 한동훈은 모른다. 녹취록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채널A에서 자체 조사를 할 때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모종의 둘 사이에서는 어떤 정리가 있지 않을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거는 일종의 네가 안고 가라. 그러면 뒤는 내가 돌봐준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둘 사이에서는 그간에 사건이 터지기 전후로 특히 터진 후에도 계속 주고받고 연락을 하면서 뭔가를 도모했을 것이고 그 흔적이 또 드러나는 게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고 그 윤 총장이 고집했던 거 그 요청을 이동재 씨가 했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아무나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피의자가 그걸 청구한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뒤에는 선수가 알려준 것이다. 그거를 변호사가 혼자서 생각해서 했을까?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받아줄 있고. 걸 알아야 던졌겠지. 그럼요. 네. 네. 캐처와 그런 경우는 피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로 그냥 신청만 했다가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 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혐의가 단순히 그냥 이동재 씨와 관련돼서 맨 처음에 나온 녹취록 우리 황희석 최고가 입수했던 그 이제 제보자 X와의 대화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채널A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만들어가면서의 기자가 틀림없이 내부에 상의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고를 했을 텐데 채널A는 자체 조사 결과로 마치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이 사람 혼자 한 것처럼 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딱 터졌을 때 한동훈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장점이나 특기라고 하는 게 언론을 잘 활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연락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연락을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은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이라고 말을 맞춥시다. 내지는 뭐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뺏긴 자료가 뭐냐. 아니면 네가 있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지금 한동훈 검사의 얘기대로만 하자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말하면 처음에는 이동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었죠. 그러다 점점 말이 바뀌고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의 입장도 자기는 사실은 신라젠도 잘 모르고 뭐 여기 저기도 잘 모르는데 이동재 씨가 무리하게 취재를 하다가 자기가 그냥 엮여 들어간 거지 자기는 몰랐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기자가 검사를 팔아가지고 사건을 키워놨으면 그거 만약에 지금 일반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변호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한동훈 검사하고 친하니까 사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면 뭐 당신이 지금 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고소만 해놓고 되는 게 아니라 고소해서 검사들한테 얘기를 잘 해야지 구속되거나 뭐 원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건 내가 한동훈한테 얘기해 줄게. 이러면은 그 바로 구속됩니다. 변호사라도. 팔고 다니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구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동훈 씨가 이동재를 원망하거나 거기다가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거나 이건 이동재의 범죄 행위지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잘 보시면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거는 뭔가 둘 사이에서 이렇게 끊고 가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사진은 알 겁니다. 알 것 같고요. 우선 자기네들이 짜놓은 작전에 대비해서 뻐그러진 게 백 기자라는 사람의 녹취록이 있었다라는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죠. 못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는 이거 사실은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백 기자라는 사람을 또 검찰이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백 기자는 또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백 기자의 녹취록이라는 게 백 기자가 지가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포렌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지. 자기 딴엔 지웠다고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네. 야 이거 뭐야? 너 그 자리에 있었네. 그렇죠. 너 잘못하면 너도 공범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술술 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윤 총장의 이상 행동과 그렇죠. 과잉 행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는 지금 중앙지검은 뭔가 그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동재 씨의 변호인은 그거를 이제 일부 유리한 상황들을 아무래도 좀 추출을 해서 방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두고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왜 한동훈 씨에 대한 수사 또는 뭐 소환 이런 것이 늦는지 네. 그게 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늦는 게 아니고 부르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불렀는데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전문 수사자문단 뭐 결과가 나오면 그런 가겠다 식으로? 그러고 안 갔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어제 그제 또 불렀는데 출석 요구를 해서 또 안 갔다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참 이렇게 비교하는 제 스스로가 참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이 친구들이 뭐 나오라고 출석 요구서 보내놓고. 그러니까 이동재라는 사람이 나를 사칭해서 엄한 짓을 하려다가 걸려 들어갔다는데 나는 안 갈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막 설명을 해야죠. 해야지. 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억울한 사람이다. 찾아가야지. 그러면 먼저 네, 찾아가야지. 네.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법률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언론도 보시면 제가 과거에 피의자도 아닌 사람이 출석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을 안 한 거는 청와대 비서관이라서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마치 지위를 활용해서 오만한 것처럼. 맞아, 그러네. 네, 또 뭐 법정에서 판사할 때 얘기할 때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얘기하는 게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니까 일어서서 고충을 얘기하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재판장한테 어쨌다고 하든 쓰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다가
검사가 더 수사 절차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상하다 지금 억울하다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특종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하여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에게 경도돼 있는가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뭐 3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면 거기로부터 2주 아니 20일이 구속 기간이거든요. 처음에 열흘 또 연장해서 열흘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만약에 한동훈 씨랑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한동훈 씨와 연루 사실이 그 기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한동훈 씨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동재에 관한 조사도 조사지만 공범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저기가 있다면 한동훈도 뭐 공범으로서 어차피 기소가 돼야 된다면 조금 수사팀 입장에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소한 후에 수사하는 거는 제약이 있지 기소 전에 수사하는 거는 서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씨를 기소하는 거는 기한이 있는데 구속됐으니까 한동훈은 아직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기소가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늦어지는 시간만큼의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조사는 그때까지 계속 해서 이쪽에 대한 보강 증거로 낼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원칙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구속 기간 안에 공범자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한꺼번에 기소하는 게 맞죠. 기소를 할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이나 여건이나 인맥이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해요.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을 끌면서 이 친구가 노리는 게 과거에 사실은 자기가 했던 어떤 버릇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검사를 하면서 그 검찰 내부에서도 많이 좀 지탄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 한동훈 특유의 수사기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하나 타겟으로 정하면 그 사람한테 흠이 발견돼서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을 이잡듯이 다 찾아냅니다. 별건 수사라는 거. 네, 별건 수사의 전문가고 그거를 이제 피해자를 사냥한다고 하거든요. 이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투망을 던져가지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인데 이번에 녹취록에도 이제 하나만 걸리면 되지 이런 말이 사실은 그냥 괜히 나온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쓰는 수법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언론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흘리면 그게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몹쓸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이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던져줘가지고 그걸 물어서 이제 소위 친검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써대고 또 그런 일종의 단독 특종을 한 제일 많은 사람 기사를 많이 쓴 게 지금 이동재 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서? 네. 천안에하고 동아일보가 제일 많고.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단독 기사가 34건으로 제일 많은데 그중에 29개를 이동재가 썼다. 이렇게 된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국 사태 또는 조국 동란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벌어졌을 때 단독 기사가 60개인데 그중에 신문사가 30몇 개, 방송사가 30몇 개인데 방송사 30몇 개 중에 방송사가 60개. 근데 그거의 반을 동아가 했고 그거의 대부분을 이동재가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의 특기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이제 시간을 갖고 이 친구가 왜냐하면 팩트를 가지고 지금 증거를 가지고 대항하기에는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인 모양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윤 총장과 그 측근인 자기를 권력이 말하자면 쳐내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 지지자분들 도와주세요. 뭐 태극기를 들고 다시 광장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노리는 거는.